네, 내일장에 그리고 다음 주의 시장의 힌트 오늘 밤 뉴욕 증시에서 찾아보시죠. 마켓디너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드디어 시장이 실적 시즌을 맞아서 반등 힘을 주나 기대를 가지고 지켜봤는데 오늘 TSMC의 실적 오히려 마이너스로 작용이 됐고요. 또 장 마감 직후에 발표가 됐었던 레버리지 관련 대책들 아직 정확하게 장에 반영이 되진 않았지만 대체적으로는 조금 아쉽다는 평이 많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뿐만 아니라 뉴욕 증시에서도 요새 반도체주들 정말 사소한 이슈 하나에도 크게 급락하는 장세가 그려지고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기름을 붓는 게 또 유가죠. 방금 전에 이란이 미국의 공격에 대비해서 후티 반군에게 홍해를 전면 봉쇄할 것을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홍해는 굉장히 중요한 원유 수송로죠. 이 보도가 나오자마자 WTI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를 막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는데 코스피 야간 선물 마이너스 3.47%, 나스닥 선물 마이너스 1%, SK 하이닉스 ADR도 지금 프리마켓에서 7% 이상 급락 중인데요. 차라리 내일장이 휴장인 게 다행이었을까요? 과연 그러면 다음 주 증시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우리 시장이 남긴 마지막 신호부터 체크해 보시죠. NXT 특징 종목 코스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코스피 상승률 상위 종목 애프터마켓 기준인데요.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의 해군력을 키우기 위해서 한국 기업을 검토하겠다라는 발언이 오늘 시장을 꿰뚫었습니다. 조선주들이 일제히 강한 모습을 보였었죠. 세진중공업 그리고 HD 한국조선해양까지 본장에서도 강했고 애프터에서도 강한 흐름 쭉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롯데렌탈이 오늘 또 간만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애프터 기준으로 약 7% 이상 굉장히 오늘 선방을 해주는 모습이었죠. 내국인 여행객이 증가했다 보니까 앞으로의 업황이 매우 긍정적일 것이다라는 신한투자증권의 보고서가 나와줬습니다. 덕분에 오늘 정규장에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던 롯데렌탈이고요. 코스닥도 과연 분위기가 비슷했을까요? 코스닥 상승률 상위 종목 애프터마켓 기준으로 살펴보시죠. 역시나 가장 위에 현대힘스가 나와줬네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K조선 발언에 조선 대형주는 물론이고 장 막판으로 갈수록 조선 기자재까지 운기가 확산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죠. 이외에도 이 AI가 묻지 않은 이른바 BAI 관련주들이 오늘 정규장에 이어서 애프터마켓까지 쭉 강세를 보이는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락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었을까요? 애프터마켓 기준 코스피 하락률 상위입니다. 먼저 차익 실현 성격에 강한 그런 종목들도 있었고요. SK 하이닉스, SK 스퀘어, 가온전선까지 반도체 단이 그대로 와르르 무너진 게 애프터마켓에서도 쭉 이어지네요. 코오롱이 눈에 상당히 띄는데요. 이 코오롱은 코오롱 티슈진, 우리가 이제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로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이제 곧 미국 시장에서 임상 3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굉장히 경계감이 많이 서려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애프터장에서 크게 급락하는 모습. 이어서 코스닥도 보시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 코오롱 그룹주 중에 하나인 코오롱 생명과학이 두 자릿대 하락세를 보였고요. 이 반도체 장비도 눈에 띄고 로봇 관련주도 눈에 띄네요. 자, 그렇다면 과연 이런 흐름들이 다음 주까지 계속해서 이어질지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죠. 마켓디너 오늘도 출발합니다.
이런 타이밍에 차라리 내일이 휴장인 게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밤이네요. 이렇게 긴장감이 가득한 오늘 밤 이분 바로 모셔봐야겠죠. 저희 미장 마스터 황호준 파트너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말 제가 오늘도 프리마켓을 살짝 봤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이 굉장히 또 걱정이 되네요. 오늘 또 메모리 장비주들 계속해서 프리장에서 빠지고 있죠? 맞습니다. 좀 급락이 좀 많이 나오긴 했죠. 여러분들 다들 놀라셨을 텐데 여러 가지 이유가 도대체 뭐냐? 사실 그냥 단기간 급락이 나왔고 또 여기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V자 반등보다는 계속해서 제가 W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 그리고 이제 오후에 4시에 우리가 기대했던 포인트가 이 레버리지 상품을 계속해서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규제를 한 1억 정도나 진짜 시원하게 한 5억으로 올려야 된다. 이래야만 이 변동성이 잡힌다라고 말씀드렸는데 3천만 원으로 이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거에 대한 실망 매물이 계속해서 쏟아지게 되면서 그리고 또 이란 전쟁에 대한 내용도 계속해서 좀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투자 심리에 많이 악영향을 좀 끼치지 않았나 좀 싶은데 너무 큰 걱정 마십시오. 결국에는 이제 W자 반등이 나온다고 하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단순한 가격 조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미국 증시 내용들 좀 보게 되면은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가 이제 하루 쉬는 이 타이밍에 어떻게 좀 준비해야 될지 좀 가닥이 나올 거니까요. 너무 끝까지 고민하지 마시고 오늘 방송 끝까지 보시면 좀 대응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이제 저희 옆에 이 국장이랑 미장을 동시에 통달하고 계신 그럼요. 저희 또 황 파트너님이 나와 계시니까 오늘 마음이 한결 놓이네요. 자, 그러면 일단 오늘 장에서의 마지막 단서 한번 NX 특징주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마녀공장 계속해서 좀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맞아요. 화장품도 퐁당퐁당이 심하죠. 이게 앞으로는 좀 더 심해질 거예요, 여러분들. 네. 그러니까 반도체라는 회사들이 잘 갔던 이유는 그 전에 이제 뭔가 확실한 숫자가 찍혀주는 데이터들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뭐 실적도 좋게 나오고 앞으로의 기대 전망치, AI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만인의 꿈 이런 걸 신고 이제 반도체가 한번 쭉 올라갔다라고 하게 되면은 반도체가 하락을 하니까 이 팔고 나온 돈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돈들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어디로 가야 되지? 이렇게 하다가 여러 가지 이슈들로 좀 많이 겹치는 거죠. 유가도 떨어지고 있고 실제로 K 문화에 대한 이제 위상도 높아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인바운드 한국에 와가지고 쇼핑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명동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정말 사람이 바글바글해요. 그쵸. 네, 바글바글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 손 한가득에 다 뭐 들고 있냐?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올리브 땡 그 쇼핑백 초록이 다 들고 다닙니다. 정말 쇼핑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에 힘입어서 2분기 실적 데이터도 좀 양호합니다. 그리고 아마존 프라임 세일 이런 거 할 때마다 항상 화장품 잘 나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화장품 기업들 일제히 순환매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이번 주는 이렇게 흘러갔지만은 다음 주는 또 반도체가 반등이 나올 만한 어떤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2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본격화가 되겠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내용들 오늘 또 보게 되면 NXT장에서 마녀공장 그리고 관련된 아까 앵커님 말씀하셨을 때 트럼프의 발언으로 현대힘스 이런 조선 기사대 쪽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순환 매종이 좀 이런 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화장품 섹터 쪽 좀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다.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화장품 섹터가 대표적인 이제 반도체 피난처로 그렇죠. 요새 역할을 또 톡톡히 해주고 있죠. 마찬가지로 반도체가 묻지 않은 또 하나의 우리가 바라봐야 될 섹터가 있습니다. 한화오션, 조선방산 네네. 이게 또 트럼프 대통령이 입에서 직접 나온 말이잖아요. 맞아요. 캐나다 보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 캐나다 측에서 우리가 좀 기대했던 포인트들이 좀 많았어요. 실제로 규모도 60조 원이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 하나오션의 매출로 찍게 되면 당연히 부정할 수 없게 엄청나게 큰 규모의 수주다 보니까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원래 예고된 날짜가 예를 들어서 다음 날 새벽 5시다라고 하게 되면 갑자기 장중에 탁 나오게 되면서 이게 뭔가 찌라시성인가?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급락이 나왔는데 이걸 투자자분들이 어안이 벙벙했던 거죠. 예상과 다르게 나오다 보니까 이 가짜뉴스다 하면서 설왕설래가 되게 많은데 실제로 캐나다 정부에서 우리는 그냥 독일 TKMS 그룹에다가 이제 맡기겠다. 참고로 TKMS가 우리가 엘리베이터 승강기 티센크루프 그 그룹 회사에서 별도로 나온 회사인데 그 회사에 좀 줬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게 되면서 급락이 나왔는데 나토 정상회담 자리에서 상당히 반전이 나왔어요.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이제 회원국은 아니지만 초대받아가지고 갔는데 그 자리에서 트럼프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에이 코리아 하면서 지금 우리가 군함이 좀 빨리 필요해. 열척 정도 빨리 건조해줄 수 있어?
라면서 이 내용이 실제로 트럼프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과거에서부터 한 번 더 우리나라에서 계속해서 군함을 건조해 줄 수 있냐 이런 얘기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이어지려면 반스톨레프 법이라고 해가지고 미국 내에서 이 군함을 생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외국이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오션이 지금 이 키포인트 잡을 수 있는 포인트는 필리조 선수를 인수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를 미국 땅이긴 한데 우리가 갖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그럼 제조를 해주게 되면은 이걸로 한스톨레프법에 대해서 이제 저초가 피해서 우회로 이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기대감으로 지금 좀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죠. 네. 근데 사실 하나오션 차트를 보더라도 거의 쌍바닥으로 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좀 중장기적인 모멘텀은 상당히 좀 채워졌고 실제로 이 내용이 아니더라도 하나오션 차트를 좀 보여드리면 여러분들. 네. 잠깐 좀 보고 갈게요. 지금 이 자리에서 급락이 나왔어요. 이 날이 이제 7월 6일 날 갑자기 뚝 하고 떨어지는 날이 이때 캐나다 잠수함 그때 불발이 그렇죠, 났을 때고 사실 근데 여기를 일직선으로 쭉 이어서 보게 되면 어디로 가냐면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가격은 하나오션이 2025년 7월 22일 주가로 회귀를 한 거예요. 근데 얘는 올라가면서 이 검정색 선이 200일선이 있죠. 얘를 이탈한 적이 요 근래 상황이 조금 안 좋다 보니까 이탈을 했던 건데 여기 구간에서는 누가 봐도 좀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으면 됩니다. 실제로 이 내용이 아니더라도 하나오션은 이미 수주잔고가 좀 많은 회사라고 좀 보고 있어요. 흔히 말해서 억가를 좀 당하고 있는 그런 주가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모멘텀, 이제 반도체 좀 조정이 나오고 이 하반기에 들어서 가지고 2분기에 대한 실적 데이터도 이제 7월 말쯤 이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이제 공개가 되지 않았는데 그쯤 되면 또다시 모멘텀으로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저점 부근이라 저는 생각을 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두 달 정도 스윙을 내가 좀 잘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전 여기선 승부를 좀 걸어볼 만한 타이밍이 딱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이 마스카 프로젝트의 연장선상이잖아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은 완전히 새로운 이슈는 아닌데 맞아요. 이것도 이제 기대감을 좀 움직이다가 약간 흐지부지하고 이제 끝나는 게 아닌가 그런 좀 걱정이 있네요. 이번 발언이요. 사실 이게 예상은 했던 포인트긴 한데 네. 미국과 중국의 군함 건조 능력에 대해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왜 우리나라한테 배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냐면은 네. 실제 우리나라가 이제 군함이라든지 이제 삼면이 바다인 국가다 보니까 이쪽 해군력이 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핵잠수함이 없을 뿐이지 제조 능력은 좀 뛰어나다. 상선이라든지 이런 모든 분야에서 철강을 좀 많이 다루다 보니까. 근데 이런 걸 봐야 돼요. 미국하고 지금 중국이 해양 패권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의 건조 능력이 중국의 30%도 안 돼요. 왜냐하면 숙련공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 미국은 해양 패권을 잡기 위해서는 저 중국을 이제 견제를 해줘야 되는 건데 지금 당장은 우리가 외국한테 맡길게. 그게 대한민국과 일본입니다. 이렇게 이 두 국가한테 계속해서 맡기고 있는 건데 마스가 프로젝트의 연장선 무조건 그거는 연결이 될 수밖에 없죠. 허나 실제로는 결국에는 이 미국이란 나라는 본인 자국 땅에 리슈어링으로 다 지금 밀어냈잖아요. 값싼 노동력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나라들로 그걸 다시 미국으로 흡수하는 과정입니다. 우리 반도체 기업들한테 테일러 팹에 투자하라고 해서 텍사스주에다가 이제 많이 이제 공장을 유치하고 있죠. 이게 다 그쵸. 세금 절세해주고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의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추후의 일이긴 하지만은 이 숙련공이 뭐 유출되고 이런 거는 지금 당장 우리나라가 빠르게 이제 달러를 벌어와야 환율도 잡히고 투자자들도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으니까 일단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이런 부분들이 매우 긍정적인 포인트로 좀 작용할 포인트가 많이들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 지금은 좀 기회인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하실 수가 있네요. 네, 조선 지금이 바로 기회다. 실적 발표 전에 잡아야 맞아요. 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뭐 이제 오늘 장의 마지막 단서 살펴봤으니까요. 본격적으로 내일장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이 판을 흔들 두 가지 이슈. 과연 다음 주는 어떤 이슈가 지배하게 될까요? 먼저 첫 번째 보시죠. 어질어질 극한의 변동성 SK 하이닉스 ADR 하루는 급등했다가 하루는 급락했다가 또 오늘은 7%대 현재 프리장에서 빠지고 있는 ADR이거든요. 이게 과연 하이닉스 자체 안의 문제일지 아니면 메모리 전체에 뭔가 지각 변동이 일어난 건지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말 그대로 정말 우리 증시가 오락가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이닉스 ADR 전날에 급등하면 다시 또 따라가고 급락하면 같이 떨어지고 이런 장세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잖아요. 이게 뭐 그냥 프리미엄 뭐 괴리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좀 주가 변동폭이 심각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뭐
너무나 복합적인 내용들이 다 겹쳐 있는 게 주가다 보니까 네. 이게 진짜 반도체가 거품이냐 뭐 이 정도 이제 하락이 나오다 보니까 이 거품 맞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의 좀 힘이 좀 생기는 거 이 타이밍일 뿐인 거지 사실 여러분들도 지난번에 보셨겠지만은 하이닉스 ADR 상장할 때 최태원 회장이 블룸버그 단독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물론 주가에는 어느 정도의 거품이 낄 수는 있겠지만은 이 AI의 병목은 현실일 것이고 지금 당장 우리가 뭐 공장이 늘어난다고 해서 지금 공장이 늘어난다고 해서 당장 이게 바로 공급 병목을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네. 실제로 공장을 짓는다고 해서 뭐 뚝딱 하고 지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제 리드 타임은 2, 3년 아무리 빨리 짓는다고 해도 중국이 가장 빨리 지은 게 2년밖에 안 걸린 반도체 팹이 있는데 이게 실제로 건설이 2년이 걸리는 거지 양산까지는 또 다른 내용이다란 말이죠. 근데 심리적으로 주가는 밀리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뭐 있네, 뭐 CXMT라든지 뭐 아니면은 다른 반도체 기업들 뭐 TSMC의 실적이 어쩌고 이런 거는 그냥 지금 단순 노이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주가가 빠지다 보니까 악재는 악재대로 계속해서 보이는 것 같고 네. 호재는 뭐 들리지도 않는 것 같고 이 변동성이 큰 것도 뭐 진짜 레버리지 탓이다 뭐 이렇게 완전하게 못 박아서 얘기하기에는 다소 다른 내용도 좀 많이 있다 보니까 뭐 원인 중에 하나는 되겠죠. 근데 오늘 좀 기대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만족은 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ADR이 중요한 포인트가 지금 하이닉스가 우리나라 오늘 183만 원에 이제 장이 마무리가 됐잖아요. 네. 근데 지금 보면 이제 ADR은 또 공모가가 170불이었는데 이 170불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공모가는 정확히 140불이었는데 지금 거래가 처음 공모 띡 하자마자 갭이 떴던 게 170불이 딱 찍혀 있어요. 네. 근데 그 가격 아래로 내려왔다는 거는 이제 공모를 받았던 사람들조차 이제 슬슬 수익 구간에서 손실 구간으로 돌입한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럼 어떻게 행동을 할까에 대해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과연 여기 구간에서 정말 공모가 아래로 내려간다고 하게 되면은 그때 물량이 한번 출하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반도체가 조금 더 꺾일 수는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물량은 지금 아직도 거래가 되지 않고 있어요. 물론 이제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ADR이 네. 우리나라에 이제 하이닉스, 삼성전자 빼면 사실 반도체라고 할 종목이 크게 많이 없으니까. 근데 거래량이 얼마 차이 나는지 아세요? 혹시? 얼마나 나나요? 마이크론이 하루에 한 100조 정도 돌아요. 네. 100조. 100조. 네, 100조. 근데 하이닉스가 가장 거래량이 많이 들었을 때가 7월 13일 날 28조거든요, 최근에. 오. 네. 그리고 아직 이제 신생이어가지고 좀 믿지 못하는 걸까요, 시장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는 사실 이 SK하이닉스가 돈을 정말 많이 잘 벌고 우리나라의 1등 기업이다 보니까 네. 세계의 뭐 중심인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애플 하나가 우리나라 전체 시장에 다 더해도 애플 하나의 시가총액에 못 미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하고 저 미국 시장에 있는 주가의 차이가 지금 아마 13% 괴리율이 있을 겁니다. 본주랑. 그런 것들 보게 되면은 이 주가를 맞춘다? 이거는 사실 좀 어불성설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이닉스 거래량이 가장 많이 터졌을 때가 여러분들 이게 40조가 발생했던 게 300만 원 돌파했을 때거든요. 네. 그러니까 300만 원 돌파했을 때 이 하이닉스라는 이 회사를 투자했을 때 정말 회사의 비전을 믿고 투자하신 분들보다는 실제로는 그냥 단순 차익 실현을 내고 싶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라는 그 귀결이 됩니다. 네. 근데 그런 분들이 많았던 시기에서 주가를 하락을 하면서 이날이죠. 이날 28조가 발생한 날. 이날 28조가 발생해도 마이크론의 4분의 1조밖에 안 됩니다. 왜 이 정도밖에 안 터지는 걸까요? 그냥 우리나라 증시가 그만큼 캐파가 작은 거예요. 외국인 투자들이 많이 들어왔다 하지만은 실제로는 진짜 여러분들 우리가 수급을 봤을 때 외국인이라고 찍히고 있는 거는 외국계 헤지 펀드나 외국에도 여러분들 연기금 있을 거 아니에요. 다 걔네들이에요. 실제로 이 검은 머리 외국인이 들어와 가지고 거래한다라기보다는 네. 규제가 엄청나게 강합니다.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강하기 때문에 실제로 외국인 개인 투자자들 들어와서 한다? 어마무시한 장벽을 뛰어넘어야 돼요. 어려웠죠, 그동안. 애초에 한국어를 네. 어떻게 알아먹습니까? 그 친구들이. 그렇기 때문에 거의 이 움직임은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과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과 그리고 국내 기관 투자자들의 환장의 콜라보가 지금 발생한 거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거래량이 세상의 전부인 것 같은데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ADR 18조밖에 안 들어요, 하루에. 근데 얘 보세요. 한국에서만 도는 것만 해도 28조, 뭐 20조 이렇게 돌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 ADR이 정부가 아니다라는 거가 되겠죠. 네. 근데 변동성은 크게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어디에 의지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아이러니하게 하이닉스 빠지면은 다음날 샌디스크 마이크론까지 같이 빠져요. 이제 우리가 거의 선행지표격이 그쵸? 됐죠. 네.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거래 대금은 우리나라가 훨씬 더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향을 끼치게 된다면 그러면 이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는 누구의 심리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걸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누구겠어요? 개인 투자자잖아요. 그리고 이때 7월 13일 날 정말 많은 수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반대 매매가 많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점에서부터 이게 빠진 포인트가 한 35% 되거든요. 이렇게 빠지게 되면은. 그러니까 반대 매매라고 하게 되면은 140%의 비율이 넘어가게 되면은 증권사에서 자동으로 청산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된 거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무서워서 던지는 포인트가 딱 여기 임계점이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고점에서부터 20%가 넘는 순간 담보 비율을 채우라고 이제 문자가 날아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이 들까? 더 빠지겠다라는 공포가 이날 발생한 거죠. 마침 딱 앞자리 2에서 1로 바뀌는 순간 네. 이 라운드 피겨를 하방 돌파를 하면서 나오게 되면은 이 거래량 보세요, 여러분들. 이 거래량이 얼마나 많이 있냐면은 SK하이닉스가 상장하고 나서 가장 많은 거래량이 돌았던 날인 거예요. 근데 이제 하방으로 터지다 보니까 공포가 많이 서려 있겠죠. 그래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이닉스는 여기서 하이닉스가 중심은 아니지만 삼성도 있긴 하지만은 이 자리에서는 쌍바닥이 나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이걸 보셔야 되는데 이 하이닉스의 주가를 주봉으로 돌려서 보게 되면은 기술적 반등이 나올 만한 20주 주봉선에서 정확하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깨진다. 라고 하게 되면 진짜 뭐 완전하게 어마무시하게 좀 큰 폭의 하락이 더 추가적으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은 누가 살아남겠습니까? 원래 시장이라는 건요 적당하게 두들겨 패야 이제 사람들이 그러기에 안 빠지고 다시 또 일어나서 매수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시장 알잖아요. 캐파가 되게 작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진짜 시장을 떠나면 안 돼요. 외국인과 기관들도 그걸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이 구간에서 저는 W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 오늘 밤에 이제 하이닉스 ADR도 뭐 추가적인 좀 하락이 나올 거라고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네. 환율도 환율이고 미국 증시도 하드웨어 중심에서 그러니까 반도체 중심에서 애플 이 와중에 신고가 뚫었거든요. 애플이 뭐 잘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반도체에 몰렸던 돈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오는 게 그냥 진짜 자연스러운 순환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괴로울 뿐인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걸 명확하게 좀 구분을 하면은 여러분들 뭐 당장 다음 주에 뭐 극적인 뭐 V자 반등까지 어렵겠지만은 네. 바닥은 닿았다고 생각합니다. 바닥은 닿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마음을 릴렉스하고 좀 길게 보시면 더 좋을 것 같다.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그 정확하게 그 반등이 나올 만한 구간을 좀 다시 한 번만 좀 짚어주시겠어요? 반등이 나올 만한 구간이 네. 저는 시장이 선으로. 네. 예를 들어서 차트를 다시 넘어가서 네. W자 반등이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구간에 갭을 메꿔야 돼요. 그러니까 왜 이 구간에 갭을 메꿔야 된다고 말을 하려면은 애초에 사람들이 앵커님 보세요. 매도를 하게 되면 호가창 하나에 걸려 있는 매물대를 다 딱딱딱딱 소화하면서 내려가잖아요. 네. 근데 내 입은 이 정도인데 내 그 주걱으로 한 줌 꺼가지고 막 비빔밥을 제 입에 또 쑤셔 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질질질질 흘리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호가도 무너져 내리는 게 딱 그래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정상적인 하락이라고 보십니까? 이거거든요. 이거? 이때거든요. 걸면 던지고, 걸면 던지고, 걸면 던지고, 걸면 던지고. 그러니까 이제 공포에 빠져가지고 매도가 나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계단식의 하락이 나와버려요. 네. 그럼 이 호가는 정상적으로 거래된 거예요? 아니에요. 몇 개를 씹으면서 내려갑니다. 계속 무시하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반등 나올 때 급반등이 나와요. 제 말대로 흘러갈 겁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도 갭이 발생해서 올라갔던 날 이 갭이 왜 발생했냐면은 이 호가가 텅텅텅텅 비어있던 구간이기 때문에 그냥 갭으로 얼마 안 쓰면은 주가가 떠요. 그러면은 이 들어왔던 사람들은 누구였어요? 이날 개인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가 4.3조 산 날이에요. 기관하고 외국인이. 이 물량을 단기 차익 실현 내고 그대로 던졌기 때문에 여기까지 밀린 거고.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다음번 반등이 나오면 여기 구간까지는 일단 찍는 걸 봐야 된다. 그러면은 여기서 메이저 자금들이 더 들어왔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 구간에서 이 갭으로 빠졌던 이 라인 이거를 채워줄 때 네. 거래 대금이 정말 시원하게 터져줘야 되는 거예요. 거래 대금이. 근데 그렇게 되려면은 사실 오늘 그 레버리 상품으로 돈이 몰리지 않게 적어도 1억 정도는 올렸어야 된다. 근데 이게 또 안 먹히겠죠? 당연히 월요일날. 네. 그럼 이제 순차적으로 상향한다라고 정부에서 얘기를 했다 보니까 아마 한 8월쯤 됐을 때 이렇게 W자 반등으로 간다라고 좀 기정사실로 잡고 좀 시계열을 길게 가져가시면 좀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이 보완책이 나오긴 나왔지만 이 레버리지 제대로 자리를 잡고 발효가 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 우리 W자 반등을 좀 기다려야 한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열어보시죠. 애플은 지금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데 스페이스X는 공모가 아래로 추락하고 있죠. 우선 이 애플 갑작스럽게 요새 다시 한번 빛을 발하는 이유 뭔지부터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요새 또 애플이요. 네. 잠깐 한눈판 사이에 엄청 강하게 치고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뭔가 AI 후발주자로서의 세움지마라고 해야 될까요? 사실 몇 가지 이제 이 미국 증시를 오래 하신 분들은 이 네. 자금의 흐름이 당연히 가는 거구나라고 이해를 하실 텐데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이제 국장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근데 원래 M7이라고 매그니피센트 7이라 해가지고 미국의 대표적인 주식 7개를 이제 나열을 합니다. 뭐 애플, 뭐 마이크론 이런 애들 말고 그냥 전통적으로 페이스북 이런 애들까지 다 합쳐가지고요. 근데 이제 애플이라는 회사는 여러분들 그 사과 핸드폰이 있죠. 그거를 이제 핸드폰을 손에 많이 쥐게 해야만 돈을 버는 회사예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핸드폰 분실하거나 파손돼 가서 그래서 핸드폰 교체하신 분 아니면 혹시 최근에 교체하신 분들 있을까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 새로운 사과폰을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너무 다 좋아버리니까. 너무 짱짱해서. 너무 좋아서. 네. 그래서 핸드폰 회사들이 애플이건 삼성전자건 신제품이 안 팔립니다. 그 명분을 뭘로 했어요? AI. AI를 갖다 넣어야 사람들이 궁금해서 야 신기하다 하면서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다 광고 보면 뭐예요? AI로 쭉쭉쭉쭉 하잖아요. 근데 애플이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냐? 이번에 가격 인상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사과폰만 안 올렸습니다. 다 올렸죠. 네. 메모리 때문이라고. 그렇죠. 근데 사과폰만 안 올렸어요. 오, 걔는 빼고. 그러니까 왜 그랬냐? 왜 그랬냐? 이걸 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 예초에 얘를 손에 넣게 해야 사과 이어폰 사고 사과 이거 워치 사고 사과 이거 노트북 사는데 얘 입문을 할 수 있는 이 게이트를 막아버리면은 걔는 돈을 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느 정도 절충을 하기 위해서 얘네들이 어떻게 머리를 썼냐면은 지난번에 중국산 메모리 칩 산다고 했죠. 그렇죠. 이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왜죠? 중국의 가격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중국 가격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애플이 이러한 행보를 보여주고 움직임을 보여주다 보니까 이런 복합적인 내용들,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애플이라고 하게 되면 본인의 독점적인 앱스토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매출이 나오겠다 하면서 그냥 전통적으로 원래 반도체 테크주에서 이런 종목들로 또 가게 됩니다. 이런 애들 말고 뭐 유나이티드 헬스라든지 바이오 기업들도 잘 가고 있는데 그런 흐름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고 네. 다음으로 이제 스페이스X 좀 얘기를 많이 하면은 그렇죠. 사실 이제 스페이스X는 이미 성장 동력이라고 하게 되면은 로켓 사업이 메인이 아니라 그냥 우주 통신 인프라 데이터 센터 이게 좀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스타쉽을 이제 발사를 하게 되는데 뭐 성공 여부는 잘 되면은 본전이고 아니면은 완전 이제 나락을 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원래 그래요. 네. 발사 비용이 워낙 좀 세기 때문에. 근데 저걸 이제 잘 해야 본전이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애초에 미개장은 그 법칙이 있습니다. 어떤 피그마가 됐든 간에 페르미가 됐든 간에 상장 이후에는 공모가를 내려간다는 법칙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 어마무시하게 많죠. 지하실을 네. 뚫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스페이스X가 이번 스타쉽 발사를 통해서 이 징크스를 깰 수 있는 또 하나의 트리거가 될 수 있는지 그러면 또 여러분들 하이닉스도 또 견인이 될 수 있는 포인트라고 좀 볼 수 있으니까 이거 내일 새벽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스페이스X 치면은 라이브 이제 공개가 되니까 그거 좀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이제 스페이스X 관련해가지고 또 엄청 꿰고 계시죠? 저희 바로 우리 시각으로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발사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순죽에서 혼자 지켜보지 마시고 저희 파트너님과 함께 이후에 대응 전략까지 같이 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이제 이 파트너님 매일 아침마다 함께 해주고 계시죠? 그렇죠. 예,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장에 도대체 어떻게 흘러가는 건가 요즘에 뭐 변동성이 장난 아니죠. 그렇기 네. 때문에 매일 폐장 1시간 전에 이제 오후 2시 30분에 제가 항상 여러분들하고 라이브 방송 키면서 이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거 어떻게 됐습니다. 다음 주에 이렇게 대응하고 이번 주에 무료 종목으로 이거 하나 공략을 해보세요. 이런 거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되게 난해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M밴드 들어오시면 제가 여러분들 도와드리고 있는데 M밴드 들어오는 방법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 황호준 제 이름 3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M밴드 들어오서 이제 알려드리는 공부방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이거 다 무료거든요. 근데 저의 머릿속에 있는 이 내용 되게 재밌는 거 많이 나왔죠 오늘? 그거 더 듣고 싶으시면 들어와서
대기하시면 제가 재밌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정말 일찍 일어나는데 저보다 훨씬 더 일찍 일어나세요.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특히나 이 공개 방송은 매일 이제 오후장 마감하기 30분 전에 시작이 되니까 함께 전략 세워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저희는 잠시 뒤에 열릴 미증시로 가보도록 할까요? 여의도와 뉴욕을 잇는 이곳은 마켓이너입니다. 네, 지금 시각 이제 오후 10시 29분 약 뉴욕 증시 오늘 7월 16일 목요일 출발하기 약 30초 전인데요. 간단하게 원자재 상황부터 체크해 보시죠. 우선 국제유가 WTI입니다. 0.29% 상승하면서 79달러 선까지 올라갔는데 9시 기준이고요. 지금 이 시각 80달러 선을 돌파했습니다. 이 미국 측에서 이란과 미국의 이 무력 충돌이 격화가 지금 되고 있죠. 호르무즈 해협 선박의 통행량이 급감하고 있다는 소식, 그리고 이란 측에서 홍해를 막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유가 다시 한번 상승 중이고요. 전형적으로 이 미국이랑 이란이 한판 붙었을 때 나오는 그런 그림이죠. 유가랑 비트코인, 금값은 내리고요. 미 국채 금리는 오르고 있습니다. 이 상대적으로 위험 자산인 비트코인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고요. 높아진 유가는 인플레이션을 자극하죠. 연준이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에 돌입할 수 있다는 우려감에 미국 국채 금리는 나란히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반면에 원달러 환율은 큰 폭으로 또 떨어졌는데요. 1,470원까지 떨어졌네요. 이 하이닉스 ADR발 원화 수요와 더불어서 오늘 금통위가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원화가 강세를 보인 탓입니다. 지금 시각 뉴욕 증시 3대 지수 출발했습니다. 오늘은 다우 지수가 0.28% 강보합권에서 출발을 하고 있고요. 나스닥이 0.4%가량 하락 출발을 하고 있네요. 확실히 오늘은 이 방어주 쪽이 상당히 흐름이 좋은 느낌입니다. 순환매가 지금 미국에서도 끊임없이 돌고 있죠. 특히나 오늘 이 반도체, 메모리, 장비단 이쪽이 상당히 좋지가 못한데 프리장에서부터 마이크론이 거의 5%에 가까운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반도체 장비단도 약 2에서 3%가량 내리면서 이 프리작을 시작을 했고요. 지금 자세한 내용을 좀 보자면은 TSMC 실적에 대한 그런 약간 실망감이 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TSMC가 이번에 이 CAPEX를 굉장히 늘리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CAPEX가 너무 과한 것 아니냐. 이것 때문에 이제 다음 분기에 매출 총 이익률이라든지 아니면 이익 관련 지표들이 하락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지금 메모리단 덮치고 있습니다. 장비주도 마찬가지고요. 이 특징주의 상황을 좀 보시자면요. 우선은 이 구글이 상당히 좋은 흐름 보여줍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요즘 뉴욕 증시에서 이 반도체 대 나머지 빅테크들 그리고 방어주들 편을 갈라서 서로 순환매가 퐁당퐁당 하고 있죠. 오늘은 완벽하게 지금 반도체단이 지고 방어주들 그리고 M7 중에서도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우군들이 힘을 얻어가는 그런 장세네요. 구글 지금 이 시각 약 0.6% 이상 상승 중인데요. 호재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정부랑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생물학적 공격을 예방하는 바이오 프로그램을 공개한다라는 소식에 다시 한번 실적 기대감이 커진 구글이고요. 이 일라일릴리 방어주 대표적인 제약 바이오죠. 오늘 흐름 괜찮습니다. 이 환각제 기반의 신약 개발 기업 아타이베클리 인수를 논의 중이다라는 소식에 이 해당 인수 대상 기업은 상당한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또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2분기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계속해서 프리장에서는 약간 눈치 보는 장세가 이어졌고요. 문제가 이 메모리단인데 오늘 뭔가 이렇다 할 엄청난 새로운 악재는 없었습니다. 문제는 TSMC였죠. 2분기 호실적을 오늘 우리 시각으로 약 오후 3시경에 발표를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프리장에 이어서 정규장에서도 하락하고 있고요. 이 투매 현상이 전체 반도체단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자본 지출, 그러니까 CAPEX를 굉장히 크게 늘릴 거라고 예고를 했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3분기 영업이익률 가이던스가 예상치를 하회했고요. 매출 총 이익률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주가 반응도 계속해서 좀 엇갈렸습니다. 프리장에서는 장비주들이 그래도 좀 이 많은 CAPEX의 수혜를 받아가지 않을까 하고 반짝 오르기도 했는데 워낙 지금 AI 반도체, 메모리 업황 자체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본장에서는 하락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뉴욕 증시 출발 상황 한번 체크해봤는데요.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 글로벌 이슈에서 더 자세히 보시죠.
이제 이번 주에 실적하면은 투탑이 주인공이었죠. 어제 ASML 그리고 오늘은 TSMC. 근데 ASML은 어제 굉장히 또 드물게 세론이 안 나오고 바로 또 주가가 튀었거든요. 네네. 실적 발표하자마자. 근데 TSMC는 떨어졌네요. 이유가 뭘까요? 이게 논리는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장도 잘 보게 되면은 반도체를 생산하는 파운드리를 할 수 있는 뭐 엄밀히 따지면 삼성자랑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자인 하우스라고 좀 표현을 하죠. 네. 팹하고 이제 파운드리를 둘러싸일 수 있는 기업을 그렇게 하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TSMC는 뭐죠, 여러분들? 파운드리죠. 그러니까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애들. 근데 우리나라도 국장 종목들 잘 보게 되면은 반도체 장비주들은 그간에 좀 재미를 좀 많이 봤잖아요. 그 네. 몇 일 동안 좀 반등 좀 나오게 되면서 두 자릿대 많이 나왔죠. 자, 그러니까 ASML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뭐냐. 이게 반도체는 계속해서 병목을 해결한다고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데 반도체는 많이 찍어놨는데 우리가 지금 포커스를 봐야 될 게 근데 실제로 주문이 더 들어온다고 하게 되면은 얘네들 봐봐. KPX 투자가 너무 많이 지출되는데 현금 이거 내년에도 괜찮아? 이 논리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도 잘 생각하게 되면은 용인 팹이다, 호남 반도체 팹이다 해가지고 실제로 용인 팹은 이제 확정이 난 거잖아요. 그래서 저 용인 팹에 들어갈 수 있는 장비주들 요걸로 좀 돈이 많이 몰렸습니다. 실제로. 근데 ASML도 얘네들이 갑 중에 갑, 천에 천. 그러니까 모든 장비들이 이 ASML, 이 네덜란드 이 장비 이제 노광 장비가 없으면은 네. 반도체 생산을 못 해요. 거의 독점하고 있죠, 지금. 얘네들 네. 대기가 이미 3년 이상 뭐 걸린다고 합니다. 한번 주문하게 되면. 그러니까 갑중에 갑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계속해서 이제 반도체 KPX 투자가 이루어진다고 하게 되면 결국에는 웃는 애들은 얘네들이구나. 그러니까 전쟁을 하게 되면 총을 만드는 회사, 총알을 만드는 회사, 그 회사들을 웃고 그런 것처럼 다 그런 논리로 좀 흘러가지 않나? 좀 그 정도로 좀 생각을 하고 있네요. 네, 이걸 약간 좀 가계의 비유를 하자면은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 뭐 ASML은 뭐고 TSMC는 뭐야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어제 ASML 실적이 앞으로 들어올 주문서, 예약권 같은 개념이라면은 TSMC 실적은 지금 장사가 잘 되고 있다. 이런 영수증 같은 실제 실적을 보여주는 그런 재료라고 할 수가 있겠죠. 확실히 이제 AI 투자의 강도가 어제는 굉장히 좋다라는 게 확인이 됐는데 그거에 대한 돈을 지급을 해주는 TSMC 쪽에서 실제 생산 수요가 앞으로 낮아질 수 있다. 이런 시그널이 나오니까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흔들린 것 같습니다. 근데 이뿐만이 아니라 아까 좀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미국 내에서도 이제 순환매가 네. 테크 기업들 사이에서도 돌고 있죠. 맞아요. 이유가 뭔가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 애플의 얘기에서 좀 연장이 될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이제 큰 돈을 받아줄 수 있는 어떤 캐파가 되어야 뭐 그쵸. 거래가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미국 증시는 워낙 전 세계에서 거래를 하다 보니까 어마무시하게 많은 돈들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은 M7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기업들은 마침 또 소프트웨어 위주로 진행을 합니다. 뭐 네. 메타가 됐든 애플이 됐든 이런 애들이. 근데 애플도 보게 되면 뭐 하드웨어도 많이 팔긴 하는데 사실 대부분의 매출은 그 앱 내에서 이제 결제가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좀 가장 크게 캐시를 많이 만들어내다 보니까 메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광고를 많이 이제 하다 보면은 그게 다 현금으로 남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KPX 투자가 좀 많이 가속화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현금을 받는 애들이 조금 더 받침이 좀 세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근데 아까 뭐 일라일릴리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아까 저도 뭐 존슨앤존슨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많이 간다라고 얘기한 거는 계절의 특수성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임상 실험에 대한 데이터들 오늘 이제 코오롱 기업들도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좀 변동성이 있었죠. 네. 원래 이제 그 미국의 FDA 미국 식약처죠. 네, 그쪽에서 이제 임상에 대한 데이터가 보통 6월에서 7월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좀 전반적으로 있다 보니까 반도체 말고 또 뭐가 있을까라는 그냥 단순한 움직임들이 덩치 큰 대형주들로 그러면서 그 대형주에서 소화가 안 된 물량들은 좀 일부 제약 바이오 쪽이나 이런 쪽으로 좀 옮겨가는 그런 정말 자연스러운 돈의 순환에 있는 그런 장세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우리처럼 네. 거기도 이제 메모리 딴 하드웨어 이쪽이 너무 쏠렸다 보니까 맞아요. 이제 주위로 약간 눈을 돌리면서 그 자금들이 나머지 뭐 방어주라든지 M7 이외 종목들로 가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근데 그 이 CXMT 상장도 이번에 메모리를 상당히 좀 끌어내린 이슈였잖아요. 그죠. 오늘이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우리에게 뭐 위협이 될까요? 이게 사실 그 다들 아셔야 될 게 저 CXMT가 정말 의미 있는 점유율을 추격한다는 게 아니라 네. 저 기업이 중국 기업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뭐야 트럼프가 지금 우리나라가 반도체가 조금
탄력을 받고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중국의 관세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겹치지가 않았으면 이렇게까지 좀 잘 나가긴 어려웠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갑자기 CXMT가 상장을 한다고 하게 되면서 얘에 대한 가치에 대한 평가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얘들도 우리 SK하이닉스도 이 ADR 상장으로 벌어들인 자금으로 공장 증설하는 데 사용이 많이 대부분 되는 것처럼 CXMT도 많은 돈을 이제 중국 증시에서 이제 땡겨 가지게 되면은 이걸 기반으로 해서 공장을 많이 늘리게 되면은 그 병목이 해결이 되면서 전반적인 메모리 가격을 떨어뜨리지 않겠냐. 그러면은 반도체 가격이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는 근본적인 원인을 저해하는 요소 아니냐 이렇게 진행을 하겠지만은 사실 이런 거는 너무나 이제 어른들의 이해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듯 반도체 공장을 아무리 빨리 짓는다고 해도 최소 2년입니다. 여기서 양산까지 들어가려게 되면 또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죠. 그와 관련된 인프라 같은 거 물론 다 준비는 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실제 리드 타임에 대해서 지금 당장 우리의 향후 3년간의 매출에는 큰 문제는 없다. 다만 지금 전반적으로 그 메모리 사이클의 핵심이었던 기업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흔들리다 보니까 이와 관련돼 가지고 같은 종목들이 다 이런 뉴스들로 흔들흔들 하는 거겠지만은 이런 내용들은 옛날에도 많이 있었어요. 엔비디아가 독주했을 때도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단순 정말 그냥 많이 올라갔고 그에 대해서 팔아야 될 명분을 찾던 사람들한테는 너무나 좋은 재료다. 그래서 그것들이 그냥 실제로 주가랑 그리고 투자 심리에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되게 복합적으로 지금 이렇게 작용을 하지 않았나. 저는 이 CXMT가 아무리 추격을 한다 하더라도 네. 반도체는 해자라는 게 있습니다. 해자 알죠? 그 성 같은 거 있으면은 못 들어오게 물 이렇게 해놓은 것처럼 중세성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죠? 그런 것처럼 반도체는 그런 해자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후발주자가 따라와서 진작에 추격 가능했으면은 진작에 추월됐어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국내 반도체주에 대한 흐름도 상당히 좀 시각이 바뀔까 봐 걱정이 되는데 한마디로 이거잖아요. 그동안은 CXMT가 자국 칩 생산하기도 지금 캐파가 안 된다. 이렇게 좀 안심하고 있었는데 네네. 갑자기 IPO하고 돈 땡겨오고 공장 증설한다고 하니까 진짜 3명이서 나눠 먹던 걸 이제 진짜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지금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사실 심리적인 요인이 많이 작용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피자를 같이 먹는다고 뭐 저랑 앵커님이랑 시청자님들이랑 같이 먹는다고 하면 우리끼리만 먹으면 되는 건데 갑자기 저기서 막 씨름부가 달려오고 있어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무슨 입에다 쑤셔 넣을 거 아니에요? 네. 아니면 침 발라 놓든 간에. 그런 것처럼 단순하게 지금 저기 멀리서 얘네들이 우리한테 오는 것도 아니고 밥 먹고 왔을 수도 있는 건데 지레 겁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는 지금 이 반도체 캐파 자체에 대해서 그간에 이제 주가가 탄탄하게 받쳐졌기 때문에 젠슨왕이 병목이 아니래. 최태원 회장이 병목이 아니래. 지금 AI 진짜래 해도 믿고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은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는 이 입장에서 내 계좌가 당장 지금 마이너스가 찍히고 있는데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한들 간에 그게 귀에 들리겠습니까? 일단 입에 피자를 쑤셔 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조금 하나씩만 나오게 되면 또 주가는 뻥 하고 이제 또 움직이고 어떤 또 막 사이드가 걸리고 이런 변동성이 나오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내용이 있겠지만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이 CXMT가 물론 무시할 회사는 아닌 거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점유율이라고 하게 되면 퍼센테이지로 전 세계 점유율의 3%입니다. 3%. 지금 당장이요. 지금 당장. 그러니까 이 CXMT 계속해서 이제 발음이 좀 어려운데 너무 막 그 후발주자가 따라온다 해가지고 또 나이브하게 좀 생각할 건 아니지만 반대로 여전히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그리고 키옥시가 됐든 마이크론 됐든 간에 이 기업들의 경쟁력이 훨씬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뭐 D램까지는 그렇다고 치는데 HBM 여기에 대한 기술력은 뭐 우리가 당연히 훨씬 앞서 있겠죠. 삼전 닉스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HBM이라는 기술력도 이 반도체 칩을 되게 얇은 형태로 이제 방석처럼 쌓고 뭐 이거인데 이게 진작에 됐으면은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의 이 변동성도 원래 우리 항상 그랬잖아요. 삼성전자가 1등이었는데 시가총액이 역전 나오려고 하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1, 2위의 지금 경쟁도 이렇게 엄청나게 치열한데 3, 4위가 진작에 뒤에서 후발주자가 따라와서 이 HBM의 기술력을 단숨에 추격할 정도였으면 진작에 추격이 됐습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도체 최선단에 있는 게 아니라 내용들에 대해서 뒤늦게 좀 듣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동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게 진짜 현실이 됐을 때까지는 아무도 모른다. 당장 지금 내용들을 봤을 때는 전혀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캐파가 증설되려면 멀었고요. 그마저도 HBM 쪽에서는 아직 우리가 기술적으로 압도적인 상황입니다. 단기적인 노이즈에 크게 흔들리지 않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과연 이제 이걸 바탕으로 다음 주에는 어떤 종목 담아봐야 될까요?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네, 다음 주에 어떤 종목 담아볼지 저희 바로 살펴보기 전에 지난주에 이제 굉장히 핫했던 종목이 있죠. 바로 미국 증시, 맞아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이 친구 지금 흐름이 좀 어떤가요? 이 친구는 신고가를 돌파하고 지금 와. 그러니까 물린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제 방송 보고 사신 분들은. 근데 지금도 늦지 않았냐? 지금 마이너스 2% 하락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세일 구간이에요. 여러분들 왜 그러냐? 전 세계의 기업들이 이제 AI를 실제 본인들의 회사로 이제 넣기 시작합니다. 이 친구의 비즈니스 모델은 B2B, 그러니까 기업 단위 기업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큰 손 계약을 한번 계약을 맺겠죠. 여러분 도어락을 계약을 할 때 그 도어락 기업하고 집 나갈 때까지 계속 쓰잖아요. 똑같습니다. 이 보안 업체는 한 번 계약을 하게 되면 초장기 계약을 이제 전제 조건을 깔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면서 보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럼 얘네들은 뭐예요? 구독형으로 되기 때문에 현금 짱짱하게 벌겠죠. 이런 기업들이 지금 경기 방어주의 성격을 좀 띠는 새로운 형태로 좀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관심 잡아보는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락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단단하게 그렇죠. 아주 이 매출을 잡아내고 있다. 그럼 맞습니다. 우리 기업 중에서는 약간 이런 보안 기업도 없을까요? 있죠. 제가 지난주에도 그렇고 마켓이너 기간에서도 많이 말씀드렸던 엑스게이트가 딱 그런 형태를 띠고 있다. 사실 국내에서도 뭐 여러 가지 뭐 가비아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많긴 하지만은 지금 당장 인지도, 그러니까 시장이 어느 정도 보안 테마다 딱 하게 되면은 떠오르는 게 현재까지는 엑스게이트. 원래 알죠? 주식은 되게 단순해야 된다라는 거. 엑스게이트도 하나 좀 알아두시면 보안 테마가 뜨면은 얘를 좀 잡아야겠다 정도로만 인지를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가격도 좀 많이 눌림이 나왔기 때문에 얘도 공략할 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제 제대로 된 승부주, 히든주로 지금 가지고 오셨다고요. 어떤 그쵸. 힌트를 좀 주시겠어요? 사실 이 기업은 제가 초장에도 말씀드렸죠. 화장품 관련된 우리나라죠. 화장품을 들고 오셨다. 인바운드로 해서 우리나라 외국인들이 오면은 한 손 가득하게 이 초록색 그 올리브 땡에 가가지고 뭘 쓸어 담냐? 그럼 그거를 판매하는 회사는 뭐냐? 그 중에서도 가장 변동성이 안정적이고 빠질 때는 덜 빠지고 올라갈 때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 종목이 뭐냐? 근데 그런 내용은 제가 N밴드에다가 정리를 해서 오늘 방송 끝나면 바로 남겨둘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와 계시면은 여러분들 이 종목 얻어가면 당장 다음 주 대응할 수 있다는 거가 되겠죠. 들어오는 방법은 여기 하단에 나오죠. 샵 3772 문자 보내는 거예요. 샵 3772 전화하면 안 돼요. 아무도 안 받아요. 샵 3772 제 이름 황호준 세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N밴드 공부방에 올려드린 그 히든 종목 다음 주 노래 부르는 그 종목 제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화장품주 하니까 저는 살짝 이제 좀 눈치가 채졌는데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 매일매일 이제 장중에 장마감 직전에 그렇죠. 공개 방송도 함께 해주고 계시죠. 그렇죠. 사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지금 농담 따먹기 하는 거냐, 뭐 스무고개 하는 거냐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무방을 제가 이제 장 마치기 1시간 전에 매일 진행을 합니다. 이 내용에서는 이 히든 종목에 대해서 왜 제가 이걸 좋게 보고 시간관계에서 말씀 못 드렸던 부분들 그리고 비하인드 스토리 되게 재밌게 썰 풀어드리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주식도 재미고 재미도 챙기고 수익도 챙기는 그런 방송을 제가 매일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오전 여러분 2시 반 매일 찾아뵀으면 여러분들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네, 이 히든주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나도 한번 이 뉴욕 증시 쪽에 관심이 간다. 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계속해서 눈여겨보고 있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문자 메시지 샵 377 2번으로 황호준 저희 미장 국장 마스터 이 호준 파트너님과 함께 가시면은 완벽한 이 대피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여기에서 정말 아쉽지만 이 호준 파트너님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파트너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최근 들어서 저희 이데일리온과 소속 파트너들을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저희는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을 절대 활용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사칭 계정으로 인한 피해 입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바라겠습니다. 지금 시각 오후 10시 49분 현재 나스닥 계속해서 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다우는 오늘 방어주들의 강세에 힘입어서 좋은 모습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가는
부담스러운 구간, 현재 WTI 기준으로 배럴당 80달러 선 웃돌고 있네요. 저희는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